계속해서 박광범의 수술방이라는 라이브 서저리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정도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것도 공부에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설명이 될 건지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임플란트 임상이 더욱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조언과 또 중심 어린 어드바이스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광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46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 풀마우스 케이스입니다. 그냥 이미지만 봐도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은 드시죠? 네, 이분은요 제가 20번째 라이브 서지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악에 6개의 임플란트가 오로넥스로 들어가 있고요. 악사 어버트먼트가 들어가서 지금 템포러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악의 덴처에 맞추다 보니까 템포러리가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만은 우선은 수술하자마자 들어간 템포러리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되게 만족하고 계신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상악에 대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하악을 할 때부터 상악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이제 원하고는 계셨거든요. 그래서 위에 다시 이 상태를 보시면요, 한 개 남아있는 치아는 상당히 이제 쳐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비테이션이 진행되어 있고요. 동요도가 있어서 함께 발치를 하게 될 겁니다. CBCT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시브 캐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전치부에는 거의 배잘본만 남아있는 알베올라 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얇은 본만 남아있게 되고요. 그 옆으로도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원장님들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시려고 할지 좀 이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치부, 그러니까 이 몰라 제1대구치 앞쪽은 거의 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파노라마를 다시 보시면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 리소스가 좀 있는 곳이 있죠. 튜베로시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6번은 발치하고 6번 뒤쪽으로 튜베로시티, 양쪽 튜베로시티로 이렇게 틸티드 임플란트 2개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면 하악이 지금 오로넥스로 해서 6번까지만 수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 하게 되면 상악이 너무 언밸런스하게 뒤쪽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악의 위례의 크라운을 생각하면서 튜베로시티 2개를 사용할 것이고요. 가운데 그 6번 앞쪽에서 프리몰라 또 프리몰라 사이에 한 4개 또는 5개 정도의 아리를 써야겠죠. 이런 리지 상태에서 원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GBR을 하거나 아니면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개의 튜베로시티 틸티드 임플란트 그리고 아리를 사용한 역시 오로넥스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치신보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술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자, 위로 조금만 더 올라오세요. 조금만 더. 네, 좋아요. 자, 아시고. 자, 보시다시피 이쪽에 오른쪽에 알베오라 본이 조금 더 내려와 있죠. 뒷백이 있고요. 이 뒤에 몰라가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투베러시티 임플란트 2개 하고요. 전치부에 4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고요, 어머니? 조금 더 크게. 네. 먼저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그대로. 이렇게. 본 론저도 준비해 주시고요. 블레이드. 앞쪽으로 석션, 입안에 석션 해주시고 천천히 봅시다. 인시전이 리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리지가 되게 얇아가지고 크리스탈 위치로 정확하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제 반대쪽 오른쪽으로 약간만 보세요. 네, 하시다가 불편하시면 하세요.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여기도 아마 6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파노라마상에서 보면 발치화가 완전히 디프레션 된 그런 느낌이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슈치할까요? 술이 좀 낮아요. 약간 올릴게요. 이렇게 시작해놓고 자, 바깥쪽으로 석션
아프진 않으시죠? 네, 좋아요. 블레이드, 네, 틴 크레스트, 링괄 쪽으로 들어가서요. 크레스트 바로 앞에다가 이제 한 번 더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페루스팀이 자꾸 찢어지니까요. 자, 이쪽으로 오면 좀 조금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인사이드 집 캐널도 상당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인사이드 집 너브는 커팅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오른쪽 조금만 더. 저쪽도 보시면 보니 상당히 디프레션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소프트식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되게 아주 센 니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소프트시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소프트시 떼내고 나면 완전히 지금 나이프 엣지가 되어 있습니다. 버칼, 라벨 플랩을 역시 버칼을 뮤코자에다가 슈트하겠습니다.
다시 실크 하나 더 줄래요? 이쪽으로 오른쪽에 저기 뒤에 한 번만 더 할게요. 뒤로 석션 여기. 진지바도 되게 띤 바이오 타입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센 리치가 됐을 때 틱 바이오 타입의 진지바를 갖고 있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지바도 띵하고 봄도 띵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나중에 좋은 예후를 가지게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보세요. 이렇게 플랩을 열어놓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열어두면 다음 수술하기가 아주 편하죠. 석션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보통 한번 하겠습니다. 섹션. 크게, 집 크기, 라이트, 이거 리트랙션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거를 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픽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하이트를 정할 때 알베올라 클래스트가 지금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게 컨트롤 나중에 크라운 진지발 라인을 맞추기 어렵니까 일단 오른쪽에 치아가 있던 곳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편편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나요. 딱딱거려요. 네. 이쪽에는 북할 월들은 사실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좀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여기 팁이 좀 높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삭제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거의 이제 평탄화 작업은 다 된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제 붓담을 하고 좀 더 들어주시고 약간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자 이제 첫 번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지션은 양쪽 투베러시티입니다. 그렇죠? 투베러시티 그리고 최후방 구치부를 최후방 치아를 생각한 투베러시티. 그렇죠? 그래서 6번은 뒤쪽으로 디스탈에서부터 디스탈 쪽으로 30도 각도를 가지는
그래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가도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하이트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데 알벨리치에서 바로 패러렐하게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링괄 쪽으로, 그죠? 조금 링괄 쪽으로 가야지. 왜냐면 튜브러시티와 테르고이드가 약간 링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뒤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라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30도 정도? 이 정도면 30도 되겠죠? 네, 조금만 더. 네, 좋아요. 그대로. 자, 물이 좀 나와요. 그대로. 테리고이드 임플란트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테리고이드까지 갈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파노라마상에서 봤을 때는 한 15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3mm 정도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3.3. 본 덴시티는 역시 예상한 대로 거의 D4에 가깝습니다. 3.6. NLC도 그렇고 블루다이먼드를 할 때는요, 원이 속도 하더라도 언더 드릴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고 3.9 그리고 3.9 한 다음에 4.1 DT로 하겠습니다. 4.1에 13 DT 가겠습니다. 거의 풀로 드리링을 하고요. 적정 풀로 드리링을 한 다음에 딥 스웨드 옵션을 써서 스테빌리티를 올리는 거죠. 자, 먼저 하나씩 식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본 폭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가 필요 없겠죠. 석션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렌치로 할까요? 자, 약간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다물어 볼까요? 조금만. 살짝만. 네, 너무 많이 다물었어. 그 정도. 네, 좋아요. 그대로 이쪽으로 리트랙션 할까요? 밑으로도. 여기에 우리 악사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알보시고. 아시고 조금만.
조금 밀어 빼주실래요? 네. 이게 나중에 이게 앵귤레이티드 어바트먼트를 쓰면 멀티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디로 스크롤홀이 어디로 나누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포스트가 어느 쪽으로 나올까요? 이 뒤쪽에 이렇게 있는 요 나온 부분이 포스트의 각도거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롤 포스트가 이렇게 돌면서요. 너무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별 재미가 없죠. 45도로 돌아가니까 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케이 됐고요. 우리 여기 악스 아바트먼트 좀 줄래요? 아까 내가 부탁한 거 있죠? 3mm 30도 I 보세요. 이 각도로 식립이 되긴 했지만 이 픽처 각도죠. 포스트의 각도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 자, I 보세요. 이로 약간만 오케이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자 살짝만 다물어 볼까요? 살짝만 너무 많이 담으셨 네, 그 정도. 네, 이 정도가 6번 위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게 뒤에 캔틸레버가 하나 달리면 여기가 6번 위치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스크롤홀 위치가 포스트의 끝이 스크롤홀의 위치니까요. 약간 왼발 쪽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세요. 일로 보시고. 좋아요. 그대로. 이 친구로 가면 어디쯤일까요? 여기겠죠? 그래서 이 발치와 슬롭의 디스탈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나토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왼발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뒤쪽에 언더컷이 있으니까 빡 빠져버리죠. 그래서 여기 방금 처음에 방향 잡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쪽이 이렇게 조금 다물어 보세요. 조금만 더. 네, 그대로. 그렇지. 자, 살짝만 I 보세요.
역시 이쪽도 D4 본입니다. 본이 약해요. (3.6) 3.9 3.9는 제 오른쪽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밑으로 테이프가 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똑같은 픽처 주세요. 픽처. 오케이. 4.2대 13. DT, 딥스레드입니다. 아시고, 아시고, 이건 똑같이. 자, 이 정도 각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입술이 걸려가지고. 네, 땡큐. 석션. 거의 30뉴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다시 이 포스트 어저스트먼트 한번 보시고, 포스트가 어느 쪽으로 나올 거냐 보는 거죠. 그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포스트 하이트가 포스트가 나오는 방향이 앵글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스크루 홀 위치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오는가 보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우리나라 이쪽으로 나오기를 원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커프 사이에 30도 각도를 가지는 악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수술하고 할 때 연결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나중에 진지바가 다 힐링되고 나면 이 포스트 각도 잡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수술할 때 연결해 놔버리면 그 다음 과정은 아주 쉬워지니까요. 여기 주변에 뒤쪽에 본에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힐링되고 나서 하면요, 본 걸리는 거 쳐내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역시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그게 이 정도의 각도를 가졌지만요, 앞쪽으로 실제로 포스트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위치도 보면, 자, 다음으로 보실까요? 살짝. 네, 그 정도 넘어야지 뭐. 네, 역시 6번 위치 정도에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큰 미러 하나 줄래요? 보통 미러. 네, 석션 다시 한번 해주시고, 뒤쪽으로. 여기. 사실 우리 어머니 같으면요, FP3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포지션이 자연치아로 나오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위치는 본에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디렉션. 아, 해보세요. 위로 이렇게 들리? 위로,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전치부는 아주 센 엣지이기 때문에요. 악사 밖에 없죠. 자, 포지션을 보면요. 여기 인사이즈브 캐나 있고, 소프티슈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 X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픽처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인사이시브 캐널이거든요. 인사이시브 캐널 옆에, 바로 옆에가 여기 오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저 플로어까지 13mm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크레스트에서 딱 붙어서 여기서 그대로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벨 본을 보면서 그렇지만 디팩은 링괄 쪽으로 생기게 13mm 드릴링 합니다. 아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젝션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더 맞지. 지금 이제 아주 단단한 코트에 나절 플로어를 좀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렉션 이렇게. 자, 여기 그다음에 두 개 사이에 여기 하시고 이쪽도 똑같이 리드가 있긴 하지만 이쪽은 굳이 악사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악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쪽도 거의 13mm 정도의 보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분포를 한번 우리 디렉션 가이드를 하나 두 개 더 준비해 줄게요. 다시 인사이시브 캐널 옆쪽으로 이렇게 핀 가이드 두 개 만들어주고 이제 어머니 아프세요? 다시 인젝션 하겠습니다. 마취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미드라인 있죠? 미드라인에서 이만큼, 미드라인에서 이만큼. 있지만 링괄 이렇게 센 본을 끼고 받아탈 쪽으로. 자, 여기가 아무래도 좀 제일 안전한 곳이 되겠죠. 그죠? 그경,
다시 해도 다시 자 넥스트 두 번째 드릴 악사 쪽에 있는 두 개부터 먼저 할게요. 눈금을 한번 볼까요? 볼 때마다 눈금이 헷갈립니다. 두 번째 밑에 지금 13mm 제가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9 3 3.6 그다음에 여기는 476 4mm 7mm 스레드 6mm 커프 476으로 하겠습니다. 갈라탈 쪽으로 이렇게 자, 트랙션 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걸로 잡아주시고 안 되겠다. 이 뭐야 서지컬 큐레스로 잡아주고요. 네, 4.76 네. 반대쪽으로 이렇게. 섹션 다시 또 주세요. 좋습니다. 뒤쪽은요, 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고, 여기는 그냥 BD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BD로 할게요. BD 드릴링 할게요. 네, 첫 번째 드릴 되고, 두 번째 드릴 주시고요. 전구 3.3
3.6. 이거는 4.1에 본 역시 본 덴시티가 약하죠. 4.1에 11.5 DT로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요? 네, 오케이 주세요. 3.9. 오케이. 네. 이쪽은 악사 스트레이트 주셔야 됩니다. BD 악사 스트레이트 커프 3mm로 하시고 반대쪽 계속 드릴링 할게요. 오케이, 다시 드릴링.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어머니. 자, 지금 3.3 드릴링을 하는데요. 복칼에 벌써 디하이센스가 생겼어요. 3.3, 다음 3.6. 자, 이렇게 디하이센스가 생기면 어떡하죠? 이것을 자, 잡아주시고 이렇게 포토미러 작은 미러 주시고요. 이게 디하이센스 스토칼 디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멘테이션 하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멘테이션 하는 것은 역시 전체 치료를 좀 순서를 길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요, 제가 BD 커프를 쓰겠습니다. 석션하시고 BD 커프가 있으면 74 하겠습니다. BD 커프 3.7에 74. 네. DT로. 네. 드릴링은 제가 3.6 절반 했거든요. 하고. 제가 지금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은 우리는 픽처를 고정시켜 놓고 고정 변수로 놔두고 GBR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지금 자꾸 우리가 이거 커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네. 바꾸면 픽처를 변수로 두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커퍼 아리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리처럼 머신도 커퍼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디펙이 있는 곳은 통과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원래는 픽처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디펙이 생기지 않도록 4mm 정도가 쭉 들어가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익스포즈 된 부분은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머신드 커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NC에 악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어프 3, 스트레이트. 그리고 자, 앞쪽도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리무버 드라이버, 마운트 제거하겠습니다. 아니요, 스크루부터 스크루부터 빼야죠. 스크루 안 빠지면 이 헥사가 없었어요. 일단 드라이버 주시고, 네, 이거 뺀 다음에 가야 되겠죠. 악서지. 마운트가 보통 잘 빠지지만 안 빠질 때는요, 이게 리무버 드라이버 가지고 돌리면 이렇게 툭 떨어 빠집니다. 네, 위치 보시고요. 다시 볼게요. 네, 헥사의 위치가 이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딱 좋습니다. 크리스탈 본 레벨이죠. 자, 주세요. 앞쪽에도 아리아 악사, 스트레이트. 이거 드라이버가 있어야겠죠. 이건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요. 다른 스크루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주고요. 대개는 25뉴턴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제 지부는 95하고 달라가지고요. 악사가 작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벽처까지 진지가 얇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넣겠습니다. 석션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RC 스트레이트 하나, NC예요? 이건 알지. 이건 RC예요? RC고요? 네, NC 스트레이트. 이거는 R인데요. 이건 R인데요. R이 악셀. 이건 R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캐너블 힐링을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포토 한 장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저 연결한 다음에 나중에 이 위에 들어가는 보철물은요, 그냥 그대로 질코니아 또는 그대로 PMMA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드라이버. 오케이. 지금 이쪽은 BD 커프가 들어갔죠, 그렇죠? BD 커프 3.7 딥백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저거 56 볼륨 X 10 곱하기 40짜리를 좀 주실래요? 이렇게 보탐을 하고, 그게 에어 좀 불어줘야 돼요. 에어 좀 불어주세요. 에어 좀 불어주세요.
위로 들어. 이게 스캐너블 힐링 어바트먼트인데요. 이대로 해도 되고 풀마우스인 경우에 이게 스캔 바디가 멀면 매칭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정은 다 잘 다음. 아리 악사는요 좀 작고 뒤에 굳히고 일반적인 것은 약간 크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알겠네. 이 스크루가 작아서 락킹이 되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다 됐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제가 한 번만 더 풀어주세요. 아, 하고 계셔야 돼. 오케이. 역시 이 라비알 쪽에 진지바가 굉장히 얇죠, 그렇죠? 여기서 아파요? 자, 인젝션 조금 더 하고 팔라탈 쪽은 진지바가 충분히 많으니까 굳히고는 관계없고 좀 씹으면 잠깐만 볼까요?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인젝션 조금 더 할까요? 이거 하나 더 줄래요? 똑같은 걸로 하나만. 디아이스가 있는 곳은 제가 접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접어버리면 2배의 효과가 생기니까요. 거의 다 했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부터 말고. 다 해보세요. 그쪽 눈만 좀. 한쪽만 당깁시다. 하나만. 2개 하지 말고. 그렇죠. 오케이. 본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쭉 커팅. 여기 있어요. 자, 일단 가운데 기슈츠부터 하고 우리 저기 75cm짜리 실크를 줄래요? 뒤에 저 오른쪽에 하나만 더 잡을까요?
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티셔츠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오케이. 그다음에 자 컨티뉴어스로 쭉 가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할게요. 45cm 가지고는 이게 전체 다 안 돼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풀 마우스로 컨티뉴어스 하실 때는 75cm짜리. 아, 한 개만 길게 이렇게 자, 조금만 이렇게 잡으시고 이쪽으로 보시고 자, 이쪽 리트렉션 해줘야 돼. 딱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리트렉션. 이렇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요 나트가 많아가지고 거의 입안에 고슴도치 한 마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해보세요. 이쪽은요 발치 본을 잘라 놓으니까 소프트티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소프트티슈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키슈체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쉽게 되는데. 아, 조금만 더 크게, 눈 조금 흔드시죠? 좀 몇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리트렉션. 아, 우선 여기서 다이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약간만 더 봉합하겠습니다. 이쪽에 버티컬 인시전. 특별하게 GBR 했는 것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슈츠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심플 슈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반대쪽 한번 볼까요? 여기 리트렉션 좀 해줄래요? 알고요. 제가 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안 보여서.
오른쪽 한 번만 더 할게요. 됐습니다. 슬라임. 오케이. 아시고. 여기 오늘 뼈 전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뻐근하시고 좀 붓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임시차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스캔 해놓으면 좋겠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이 풀마우스 케이스 프리뷰에서 보시던 거하고 수술에서 보시던 거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르셨죠? 대개 이 풀마우스 6개 또는 8개 정도 하게 되면요. 대개 1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제가 오늘 악사 어버트먼트를 선택하고 연결하느라고 한 10분 정도 더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술하면서 어버트먼트의 엑시스를 보고 패스를 보고 연결해 두게 되면 뒤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thin 릿지이고 루즈한 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괜찮은 수술이 됐고요. 사실은 immediate temporization을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은 있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해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캔을 해서 템포레이는 바로 준비는 하긴 할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선생님, 현재 아리 임플란트 쓰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임플란트는 익스터널 방식인데 제가 쓰는 임플란트는 익스터널 인터널처럼 보이는데요. 맞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함께 써놓으니까 아마 좀 헷갈리셨지 않나 싶은데요. 가운데 두 개 임플란트는 아리를 사용했고요. 그 옆쪽으로는 생각보다는 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그러니까 14번 정도 위치가 14번, 15번 정도 위치일 텐데, 14번 정도 위치인데요. 거기는 본이 폭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BD 임플란트를 썼고요. 왼쪽은 좀 띵했죠. 그런데 그래도 슬롭이 생기거나 이렇게 뒷백이 크지 않아가지고요. 여기는 새로 우리가 원래 론칭하게 되는 BD 커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7mm
3.7에 74 그러니까 3.7mm 다이아미터에 7mm thread part, 4mm 머신드 커프 이래가지고 커넥션은 BD와 같은 커넥션을 갖고 인터널 커넥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컨퓨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덱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박재현 선생님, 상하이나 하악에서 오른포를 할 때 양끝 디스탈 임플란트, 즉 기울여서 식립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메지알 트레드 부분이 골에 다 잠기도록 하려면 디스탈은 지조골 내로 너무 많이 잠겨야 해서 베이스 어바트먼트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본이 단단하거나 이럴 때는요, 디팩이 없고 이럴 때는 이렇게 확 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라운드바 같은 걸 해가지고 뒤쪽에 걸리는 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지금처럼 수술하면서 어버트먼트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 그리고 체크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메지알 쪽이 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본과 같은 레벨, 디스탈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요. 이제 본 속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한 2, 3mm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식립하기 전에 그쪽 본이 단단하면 론저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더 따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현 선생님이 질문을 쭉 하셨군요. 아리 임플란트처럼 머신드 커퍼가 있으면 메지알 스레드가 다 잠기도록 해도 커퍼 부분은 지족골 상방에 있을 수 있어서 보출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어버트먼트 임플란트 경계부가 골내에 있을 경우 지족골 흡수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 2mm 정도 커프를 가지는 것을 루틴하게 쓰자. 그래서 2mm, 모든 임플란트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어퍼 2mm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2mm의 머신드 커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유자재로 위로 심을 수도 있고, 아래로 심을 수도 있고, 원장님께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소프티슈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충분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근데 사실은 글로벌로 보면 우리가 토맨 임플란트, 스위스에 만드는 토맨 임플란트도 그렇고 또 서던 임플란트도 그렇고 이렇게 머신드 커플을 가지던 임플란트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글로벌에 많아서 그러겠죠. 그래서 원장님께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제가 쓰는 아리는 연결부가 익스터널 방식이라서 오른 후에 사용할 수 없는데 제가 쓰는 선생님께서 쓰시는 아리는 오른 X에 적합해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리만 가지고 오른 X 해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틴리치라면 아리 쓰고 역시 악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경우도 제가 몇 케이스가 있는데요. 뭐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아리에서 커프 길이가 지금보다 약간 짧은 것도 괜찮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이죠. 이렇게 원래 2mm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틴리치 부분에 특히 아리는 엔티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리치 인사이즈니까 엔티리어에 2mm 정도만 그 커프를 가지는 그런 틴리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4mm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8mm, 10mm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근데 구치부에서는 2mm부터 있습니다. 2, 4, 3.7mm인 경우에는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컴바인 하시면 되겠고 틸티드라면 당연히 포스티리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리보다는 BD 커프가 저는 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신보 시청자 질문입니다. 마취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풀로 플랩을 다 하시는데 블리딩이 거의 없네요. 조금 있었죠. 평소에 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근데 마취는 그냥 뭐 상황이면 그냥 인필트레이션 하고요. 보통은 한 4앰플? 4앰플 정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 정도 되고요. 블리딩은요, 사실은 소프티슈 매니지먼트입니다. 인시전이 어떻게 크리하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플랩을 열 때 찢어지지 않게 하느냐, 여기에서 블리딩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25 시청자 질문입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한 구개적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열개가 안 생겼는지 어느 정도 깊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서 링괄 쪽으로 식립하니까 슬롭이 쭉 생겼겠죠. 틴니지니까 당연히 열개가 디아이스는 생겼죠. 생겼고 제가 아리 픽처의 탑을 틴니지 탑에다 같이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 틴니지 파트가 거의 다 익스포즈 됐습니다. 그게 6mm 정도, 제가 CT에서 어느 정도 매질을 했는데요. 거의 6mm 정도가 익스포즈 되어 있습니다. 7mm는 스레드 파트는 본속으로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은 찍긴 했는데 이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제가 아리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딱 그만큼 이렇게 머신 더 커프만큼 열개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석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환자도 오랜 기간 틀니를 사용하다가 임플 픽스드 보철을 원하는데 전치부 골이 너무 꺼져 있어서 고정성 보철 시 전치부 인중 부위가 많이 꺼질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틀니 라비알 프렌즈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환자한테 미리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덴처의 장점이죠. 그죠? 오버덴처의 장점은 아무래도 프렌즈가 있기 때문에 립 서포트가 되는데 비해서 픽스드로 가게 되면 이것이 여기가 이제 주름살이 생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러를 써보면 어떨까요? 또는 뭐 이렇게 보톡스 같은 걸 써서 주름살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능보다는 외모로 여기에 라인이 생기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보톡스 치료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아티피셜 검만 덴처처럼 뺐다 끼웠다 하는 그런 디자인도 있긴 합니다. 저도 좀 써보긴 했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환자분이 불편해서 안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신보 TV 시청자 질문입니다. 풀케이스의 보철 과정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왜냐면 거의 매주 지금 라이브 서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보철 과정마다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치료가 다 끝나면, 그러니까 파이널 보철물이 딱 들어가면 팔로우는 없더라도 그때까지의 이제 과정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엑스레이와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강범의 라이브 서저리를 보시면 그 스타일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도 당연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드리겠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수술은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스 어부트먼트가 쭉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임프레션 뜨고 나서 딜리버리 할 때는 풀 PMMA 브릿지가 풀 마우스로 원피스로 들어가서 바로 스크루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지바가 힐링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질코니아 원피스로 스크루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예전처럼 보철을 임프레션 뜨고 다음에 템플 이렇게 갔다가 이런 과정이 거의 없이 그냥 그대로 보철만 머티리얼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VD를 정하고 뭐 이런 과정은 보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토 선생님, 우측 구치는 드릴 끝이 팔라탈 쪽으로 향하고 좌측 구치는 드릴 끝이 복칼 쪽으로 향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닌데요. 드릴 끝이 둘 다 링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T 다 갖고 계시죠? CT에서 크로스컷을, 막실라리 아치를 크로스컷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어느 쪽에 있는가? 우리가 아치가 이렇게 오지만요,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는 링괄 쪽에 있습니다. 투비러치도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드릴의 팁은요, 링괄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버칼에서부터 드릴링해서 링괄 쪽으로 향하도록. 우리가 막실러리 너브, 막실러리 알베오라 너브를 블락하는 방향이 있죠. 어떻겠죠? 포스티리어, 그죠? 이게 니드를 넣을 때 뒤쪽 45도, 그 다음에 바깥쪽 이렇게 그 너브를 블락하는 그 방향대로 딜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CT상에서 한 번만 보시면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쪽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발치적 시 임플란트 식립하기에 BD 커프 사용 시 현재 4.4는 좀 작아서 망설여집니다. 직경 4.8이 있으면 좀 더 깊게 본 디펙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벌적 BD 키트는 새로운 세계를 정말 괜찮죠. 진짜 BD 커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4.8mm가 이게 커프가 있는 경우에 하는 건데요. 지금은 3.7, 커프는 3.7, 4.1, 4.4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4.8도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철 원피스로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 타입인지 세멘 타입인지 당연히 스크루 타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멘 없고 메탈 없는 메탈리스 세멘리스 그런 스크루 타입 원피스 보철무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중국에서 온 질문입니다. Through the wing, 즉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테리고이드 임플란트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테리고이드가 이너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아우터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로 그 through the wing, 그죠? 양쪽 윙을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테리고이드 임플란트 할 때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테리고이드 임플란트를 할 때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면 뒤쪽에 막 지나가도 괜찮긴 하지만 지나가면 뒤에 비너스 플렉서스가 있죠. 그러니까 베인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데미지를 주게 되면 그 뒤쪽에서 블리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냥 코티칼 본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있는다, 기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뼈가 정말 없을 때의 이야기고요. 아니면 지금은 뭐 오스티오인테그레이션 잘 되는데요. 뭐 그냥 식립하고 충분한 그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CBCT에서 방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hrough the wing 하는 동안에 descending 팔라틴 아테리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디센딩 아테리로 팔라틴 아테리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뒤쪽은요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멈추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작 요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길게 이야기해야 돼서 그런데요. 제가 다시 혹시 풀마우스의 어떤 틸티드 임플란트 또 디스탈 투베로시나 테리고이드 임플란트를 설명할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으면요. 제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시 상악동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꺼내는 팁이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사이너스 플로어 밑에 아주 얇은 뼈가 있을 때 넣다 보면 푹 빠져버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라테랄 윈도우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도 크게 여셔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열고요. 그냥 멤브레인이 다 엘리베이션 된 다음에 빠지면 괜찮은데 대개는요 멤브레인이 터지면서 아주 다크 사이드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저 CT 찍으면 저 위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테랄 윈도우를 크게 열고요. 멤브레인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텐셔널리 티어링 해버리고 거기서 잡아내야 되는데 너무 사이너스가 깊어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도스코프 같은 걸 보고서 하시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대개는 석션 팁을 사용합니다. 가는 팁이 제일 작은 석션 팁을 가지고 저 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터치하면요. 이렇게 뚝 달려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라테랄 윈도우를 너무 작게 만들면 나오다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아예 크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 소프티슈 매니지먼트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로안트랄 피스출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혹시 빠졌다면 우리가 잘 하시는 원장님께 리포하시고 옆에서 한 번만 옵저베이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꺼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가요? 이제
보온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얼마나 정도 있냐. 이미 뭐 멤브레인을 티어링 시켜서 우리가 끄집어냈다면 멤브레인이 다시 좀 어느 정도 힐링 되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있어야지 소프트 티슈가 힐링이 되겠죠. 그래서 3, 4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진신보와 함께 했는 그 라이브 서저리이기 때문에 하루만 오픈하지 않고 좀 더 길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하신 질문 있으시면 저기 박강범의 라이브 서저리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시간이 될 때마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